2차 정례의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행정에 대하여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과 시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공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송탄보건소 소장 송병희.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보건소장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박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상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우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현황 및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관내 표병 감시 의료기관 7개소, 질병 정보 모니터 10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신문 보도, 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감염병 예방 활동 전개와 토시, 기피제,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9,916건 결핵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112명 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특히 2016년에는 외국인 2,512명과 중고교생, 기숙사 입소 학생 및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4,212명에 대한 결핵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 종사자 등 1,483명 에이즈 검진 실시와 675명 한센 피부병 무료 검진, 에이즈와 한센인에 대한 295건 4,547만 원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만성병 관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3,638개소에 300회 친환경 방역 소독 실시와 228대 친환경 물리적 방제기구 운영으로 지카 바이러스 등 매개 모기 감염병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충 분수공원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협력기관 40여 명이 참가한 합동 생물 테러 대비 대응 훈련 실시를 통해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하천변 집수정 등 유충 구제 및 분무 방역 소독을 계속 추진하고 24시간 감염병 감시, 한라인 연중 운영 등 감염병 감시 활동 강화로 시민 생활 불편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민 편의 중심의 의학 서비스 확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63개소, 의료기관 등 77개소 지도점검 실시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과 무자격자 의료 행위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설 추석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27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굿모닝 병원에 위탁하여 8회 256명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관리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자 교육 2회 47명, 역 주변 등 불법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4회, 경찰에서 의뢰한 불법 재배 양귀비 행속 267주 폐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27명의 가정에 5억 3,990만 원의 출산 장려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8,994명 1억 1,255만 원, 난임부부, 미숙아, 고위험 임산부 등 취약계층 2,080명에 8억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임산부 및 가임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태아 출생과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15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렴구균 접종 등을 27,640명에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8억 4,186만 9천 원 지원으로 적기접종을 통한 감염병 사전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평생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아동 청소년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6세부터 10세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건강체험관을 176회 운영하여 3,698명 어린이에게 건강 콘텐츠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운영한 더 건강증진학교 사업은 관내 초중고 36개소 중 6개소를 선정, 보건소와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가 주도하는 건강학교 만들기를 유도하여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순회 흡연 음주 예방교육 18개소 6,965명, 학교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연극 공연 6회 1,445명, 비만 탈출 프로그램 52회 329명 운영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더 건강증진학교 3개소를 추가 선정, 학부모 학생 대상 건강 동아리 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등에서 펼친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유치원부터 초중학교 58개소를 446회 방문하여 대상별 구강보건 교육과 바른 이닦기 실습 및 충치 예방을 위한 물속의 도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11,711명에게 제공, 건강한 치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13개소를 지정, 아토피 인형놀이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22회 1,83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환아 363명에게 피부 보습제를 분기 1회 총 1,200개 지원하는 등 시민 가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대상 학령기 아동 106명의 감염병 및 비만 관리 등 건강한 맞춤형 검진 실시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로 중장년층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통한 이동검진 상담실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실 상시 운영을 통해 15,316명을 등록, 13,542명에게 질환관리 교육 및 상담,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위험군 대상 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21,140명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클리닉 상담실을 통하여 금연 희망자 1,731명을 등록, 상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 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6,551개소에 대한 법령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68건 60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100세 노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상담 전문 인력 상시 배치를 통해 상담실을 운영, 치매 조기 발견 스크리닝 검사를 6,097명 실시하여 907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1,573건 치매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804건 치매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기관과 연계 제공함으로써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로서 건강 취약계층 2,664가구에 방문 간호사 지역 담당제 운영을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1,634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129명에게는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290건 제공하였으며 의료와 복지 요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면동 사회복지사와 월 1회 공동 방문에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69가구 72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담당 방문 인력을 활용 54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만성질환 교육 등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양 한방 순회 진료를 23회 40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3,318명의 어르신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24명에게 3,293만 9천 원의 무료 노인 의치 보철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소득 60세 이상 188명 안검진 실시로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2명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 눈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암 희귀성 질환자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5대암 조기검진을 만 43명에게 실시하여 6,259만 6천원의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총 236명에게 6억 8,970만 7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지역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활기찬 미래를 여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지원 연계를 통한 장애인 재활 및 우울증 예방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총 23회 23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사회 참여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으로 감각치료교실, 생활체육교실, 문화체험 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총 35회 47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척추 측만증 교정 프로그램, 성인 통증 운동교실, 초등학생 장애체험교실 등을 운영 총 50회 749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강업 질병제로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대상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 상담 및 체성분 검사를 총 21,455건 제공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대사증후군, 체성분 검사 등 실시로 발견된 유소견 만성질환자 244명에게 건강생활 추천 프로그램 등록 및 고위험자 의료기관 연계관리 등 제공으로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전도시를 위한 낙상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신체적 손상을 입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찾아가 낙상 예방 교육을 172회 2,371명에게 실시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응급 환자 발생 시 전 시민이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보건소 자체 전문 강사 1명을 양성하였고 자동 제세동기 등 교육장비 36대를 구입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122회 3,28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중 보건소 자체 전문 강사 3명을 추가 양성하여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 보건소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부장님 설명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5페이지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우리 시의 그 만성 감염병 관리하고 있잖아요. 만성 감염병. 네.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환자, 한센병은 등록했는데 유흥 족계 종사자 에이즈 등록된 게 37명인가요? 아니요. 유흥 족계업소에만 등록한 저기가 아니고요. 에이즈 감염 환자가 감염 환자가 지금 저희 송탄 지역에 37명이 등록 관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로 보려면 20세에서 29세가 있고 50세 이상이 많아요. 50세 이상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분들은 뭐 어떻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동 경로를 뭐 추적하는 거 어떻게? 아니, 이분들이 이미 에이즈에 다 감염되신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저기 이렇게 뭐 출장 나가거나 이런 건 많지 않고요. 주로 전화로 이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요즘 어떤지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의 행동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데 이렇게 가서 이분들은 또 그런 쪽에 또 돼 있으면은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예, 제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뭐 교육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시키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를 이게 해드리고 동탄 지역에 37명이 많은 거예요. 네. 이 지역만, 요 지역만 예, 저희가 따질 때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예.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예. 그거는 사람 접촉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뭐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교육시켜서 안 하도록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너무 무서운 건데. 이거는 이거 마음만 하는데 지금 먹으면은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감염 능력은 감염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된다. 예,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예, 계속 지금 약을 1년 내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과거같이 그 에이즈가 음. 과거같이 무서운 그런 병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 지금 그렇지 않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저희가 알기로 있기로는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적개국소나 이런 데 치료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절대적으로 제한. 예, 그것만 제한되어 있고 다른 뭐 이동이나 아니면 그 직업 선택에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그쪽으로 저희가 저희가 예, 전화해주죠. 예, 연락을 해주고 오는 것도 예, 그렇죠. 저희도 받습니다. 그 적개 종사자든 뭐 저기 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해요? 그 유흥업계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 예, 단속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저기 보건 어떻게 옛날 말로 어떻게 단속해? 뭐 보건증을 예, 해든가 예. 뭘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저기 매달 나가지는 못하고요. 유흥 적격업소나 일반 음식점, 뭐 휴게 음식점 다 한 분기 1회 정도 예, 점검을 회시에 하고 등록을 있습니다. 시켜서 뭐 그 검사증인가? 예, 건강진단 수첩, 수첩 예, 예, 그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10페이지 그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서비스 제공, 금연 클리닉 운동, 뭐 금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 많이 했는데 이 부분 금연 클리닉에 들어와서 금연을 째려고 오잖아요. 네. 그 성공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6개월 성공률이 네. 예, 한 33% 정도, 몇 프로요? 33%예요. 33%? 예. 나머지는 한 70% 정도는 다시 또 한다. 실패고 예. 네. 그리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죠. 금연 클리닉 예, 단속 지금 저기 단속 요원이 있어요. 금연 지도원도 있고요. 네. 지도원은 2명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고요. 네. 또 바르게 살기 단체 예, 2군데 지금 지정해서 이제 같이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그렇게 지금 단속하고 우리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우선 단속권만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안 하잖아요. 지침상에 예, 단속원이 같이.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서 그분들에도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지 네, 무슨 뭐 맞습니다. 채찍만 한다고 그냥 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분들 잡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평택시 세수가 담배 피는 사람으로 해서 물론 평택시 세수예요. 네, 그 담배 세로다가 325개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만큼 들어왔으면 단속만 하지 말고 네. 그것도 보건소에서도 좀뭐 지침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예? 예, 지금- 이건 불만이 하나는 단속하고 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시민들 그 피는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물론 권리 있어요 다. 네, 내가 불만인 게 많으냐면 식당 뭐 좋아요. 네.
법이 더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저기 담배 안 피는 사람 권리를 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분도 권리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수를 만들어 줘야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안 주는데 왜 그런 것만 몰아가고 단속만 하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부수 뭐 다른 지방에 잘 된 데 보면은 그 흡연 부수도 있더라고. 잘 해놔서 예, 지금 그거만 피면 되잖아요. 그분들 거기서 피겠다는 거요. 네. 지금 국토기 사업으로는 흡연실은 지금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저희 시비를 세워서 그러니까 결심을 해야 되는. 보건소에서도 그 한번 시비 세워서 한번 했어요. 예. 아니 세수가 320억 들었는데 담배 세수가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담배 끊는 금연 클리닉 이쪽으로다가 뭐 돈 예산을 쓰느니 전매청을 폐쇄 좀 해주십시오. 어? 네.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하여튼 저기 다시 시비로 세울 수 있도록. 담배는 팔아서 세수는 평택시에서 320억. 정부로 하여튼 얼마인지 알아요? 7조 세수 갖다가 다 받아 쓰면서 무조건 또 이거 담배 또 단속해서 또 뭐 수익 좀 더 벌어들이자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세수는 담배값 올려서 담배 정책으로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담배 줄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세수가 확보가 더 됐잖아요. 네. 그게 다 전에 2,500원 했을 때 담배 한 가게 2,500원 했을 때 우리 평택시 세수가 280억 들어왔어요. 근데 더블로 올리고서부터 한 320억 들어오는데 그런 거 세수는 지방세도 주고 정부 국가에 가져가는 세수는 7조가 넘어요. 그런 세수를 확보해가면서 또 법은 금연하는 사람 잡아들여 놔가지고 단속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또 없다는 거 아니야.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글쎄 흡연실을 그런 거를 건의를 해라 이거예요. 전매청을 없애달라. 이게 제일 낫다. 그러면서 받아먹을 건 뒤로 다 받아먹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게 안 좋다 이거예요. 내가 또 하나. 예. 무지하게. 아니 뭐 사실 이게 보니까 그 평택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성산보건소도 민원 신고 많이 들어가니까 흡연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단속 요원들이 지금 활동을 좀 두 분이 하고 있네? 네.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피지면 안 되는 장소, 벌칙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또 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이렇게 뭐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거는 가서 단속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권 의원님 말 맞다나 그런 장소는 흡연실을 뭐 평택보건소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평택보건소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흡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단속하기 편하잖아요. 아, 저기 흡연실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공부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평택보건소에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주시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장소는 그 흡연 부스를 좀 그냥 혐오스럽지 않게 잘 좀 이쁘게 좀 해가지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거는 흡연 안 하는 사람 비흡연자라든가 흡연자라든가 서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 좀 하겠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그런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네. 더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거 맞아요? 더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이제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 아 저기 가서 피면 되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금연 운동에 저해를 준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이제 이건 왜냐면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는 게 맞아. 네. 사실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적소에다가 네. 좀 이렇게 해서 예. 간접 흡연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청결도 돼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네. 또 외국에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금융구역을 네. 이런 것들을 소장님들이 아셔야지. 아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기 정말 어떤 그런 저기 요인이 별로 발생이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 좀 파악을 해보세요. 예, 예. 네. 파악해서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의원님들 정영아 의원님하고 우리 김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적재적소에 마련해놓고 그분들을 몰아야지 법 제도만 만들어놓고 그걸 단속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피해자예요. 세금을 낼 거 다 내가면서 그분들 피는 사람들은 또 세금을 엄청 낸다고 이렇게 자기들 그래요. 내가면서 피해자라. 예, 예.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도적인 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보건제도도 소장님도 건의돼서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다 어려운 게 식당에서도 그거예요. 거기 다 제도적으로 막아놨잖아요. 못 피게끔. 근데 피는 사람들과 안 피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있을 때 옛날에 때하고 이 가격 수입의 차이가 반으로 줄였대요. 같이 시켜다가 담배 피러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안 맞아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식당 따로 근데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지. 그분들은 안 피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린 피는 식당을 만들겠다. 그 사람들만 가서 피우고 그 사람들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하나 드릴게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그 정문 앞에 그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큰 화단이 있는데 그 대학의 그 학장님이 학생들이 자꾸 그 화단을 밟으면 미국에는 법이 커요. 그 규율이 커가지고 이 제도적으로 그건 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화단을 자꾸 지나가. 왜 지나갈까? 이 쟤들이 왜 법을 이 유명한 대학에서 저 학생들이 왜 지나갈까? 그 법을 어겨가면서도 늦으니까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장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길을 터주자. 길을 터주면 쟤들이 안 걸리지 않냐. 그런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길 내고서는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런 게 맞게끔 제도적으로 같이 맞춰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소장님이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뭐라만 가지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또 계속 하는 하시는 끝에 또 해야지. 몇 가지만 뒤에 이제 맨 뒤에 보면 71페이지. 저 은산 보건소하고 동천 보건소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이런 뭐 기구를 산 것 같아요. 안마의자, 근데 보니까 다 6번째 자동 세척기, 자동 제세동기, 체지방 측정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은산 보건소하고 동천 보건소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안마의자가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연도수가 좀 다르겠지만은 2012년대 로아스테크에서 사는데 한 300만 원인데 동천보건소는 2009년대인데 192만 원, 25만 원으로 됐어요. 예, 동천보건소에. 근데 이번에 2009년도 거예요. 이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가격 차이가 1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거와 이제 그죠. 자동 제세동기하고 2012년도, 11년도에 2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했는데
조달하고 했는데 2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 측정기 자원 메디칼에서 한 450만 원 수익액 2008년도에 수익액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2008년도 자동 체지방 측정기가 그런데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같은 연도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만 원 차이 나고,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조 회사가 다른 거고요. 또 성능이나 이게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다르다. 예, 예. 이거는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진 않아요? 이렇게 다 각자 보건소마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 보건소 청담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근데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거기서 요청한 게 지금 진료소 쪽에서 뭐를 사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지방 측정기도 같은 것도 수의계약해서 2008년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예, 가격 차이가 이 정도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은 예, 뭔가 좀 다르잖아. 그 물론 회사 차이는 있어요. 예.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그러게, 예. 그리고 자동, 그리고 차이는 없는데 20만 원 정도 그냥 나눔, 똑같은 나눔에서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했는데, 예. 조달하고 수의하고 수의가 더 싸지 않아요? 글쎄 뭐 수위가 쌀 경우도 있고요. 또 조달 게 더 쌀 때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달 품목으로 돼 있으면 저희는 거의 이제 조달 통을 조달은 다 통해서 믿겠어요. 예. 네, 믿는데 하는데 수의는 차이가 더 비싸게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나눔에서 그러니까 했는데. 예. 그거는 저도 지금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서면으로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은아 위원님. 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뭐 에이즈 환자 이런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 이제 완치는 어떻게 돼요? 완치가 되나요? 에이즈는 거의 완치하기는 치료약이 완치되는 치료약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드셔야지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격이 있으신 분들이라 실제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쫓아다닌다거나 네. 찾아다니려 주변에서도 사실 예. 그분이 어떤 분이를 알면 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도 안 하고 네. 인격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건소에서 보니까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58개소를 했는데 일반 업소는 없었어요. 예. 관리가 잘 돼서 없는 거죠?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가 이제 약국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인데요. 약사들은 이제 뭐 마약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병원급은 약사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라든가 뭐 철저하게 그거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속 나가면 이제 RR이 다 쉬어가지고 개수도 다 확인하고 우리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의약관리원이 의약팀에 있습니다. 지금 7쪽에 보면은 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도 있고 또 분유문 지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또 정부에서 구입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어서 전에는 네네. 거기만 했었잖아요. 네. 카드로다가. 근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업소는 지정돼 있는데요. 더 확대돼서 지마켓이나 농협이나 이제 이마트나 대형 마트가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예. 걸 마음껏 살 수 네, 있는 네. 거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다 확대됐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인데 11월, 12월 달만 한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3개월 예산 지원된 거야? 아, 예산이 아직 요번 5차 추경에 되면은 저희가 12월 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이게 12로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도비. 예. 근데 일시적으로 다 언론에 나왔다고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도적으로다가 계속해서 보호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원해주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가 안 되면 우리 11일다가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예, 저도 그래서 저희 12로 추경에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예,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예, 12 예산은 따로 안 세웠고요. 이 사업은 이제 지금 요번에는 갑자기 예산이 이제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여성가족부로 예산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국도비로다가. 예. 근데 지금 아직 뭐 이렇게 결정된 것뿐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로 결정이 혹시라도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여성가족부나 이쪽 네. 복지정책과 쪽으로다가 네.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우리 네. 보건소 자체에서 11호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네. 그리고 어르신들 네. 폐렴 예방접종 69에서 어르신들 다 이제 무료로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폐렴 예방접종이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많이 맞으실 줄 알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맞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맞게끔 유도는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경로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그런 거 홍보하시는 거 아니면 주사를 가지고 약을 가지고 경로당 방문해서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접종해드리는 지금- 건 안 되나요? 예, 접종은 꼭 의사가 있어야지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경로당까지 출장 가서 접종하는 거는 복지부에서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가셔서 홍보하실 때 예. 경로당 어르신들 모셔놓고 예. 꼭 그런 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예. 폐렴 예방접종 다 할 수 있도록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식 의원님. 그냥 우리 송파보 우리 평택보건소 행감하는 거 보셨죠? 뭐 되게 유사하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거 많이 행감하는 거 보셔서 참조하시면 되실 테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감염병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메리스 또 발언 중에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 지원을 부전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감염병 의학팀이 이렇게 좀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항시 그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있죠. 지금 감염병 의학팀에 담당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뭐 새로운 감염병도 막 바이러스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럼 그 병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주민들한테도 신고를 받고 그러나? 그렇죠. 누구든지 신고하면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겪어봤으니까 뭐 매뉴얼은 정확히 만들어주실 텐데. 매뉴얼도 다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거 감염병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생기면 또 이게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지난번 경험했듯이 아주 크게 아주 그냥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매뉴얼은 뭐 우리 크게 한번 그냥 띄게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잘 되시라고 보는데 네. 하지만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팀마다 좀 항시 이게 좀 하다가 별로 이게 발생이 없고 그러면 또 느슨해져 버리면은 네. 또 이제 아주 또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그건 항상 그 매뉴얼대로다가 네. 뭐 대충 하지 마시고 네. 작은 거 됐건 큰 거이 됐건 이런 데 정확하게 펴서 그게 초기에 잡아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네. 그건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11월 4일자로 네. 직제가 개편이 돼가지고요. 평택이랑 저희랑 감염병 관리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네. 다음번 인사에는 감염병 직원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네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원 의원님. 네, 저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송탄 보건소 산하 네. 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소가 3군데, 진료소가 4군데 있습니다. 3군데하고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이렇게 찾아오는 네. 그 시민들 숫자는 뭐 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고덕이랑 서탄 지역은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 인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네.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 지소 이런 데가 이제 병원 거리가 교통이 안 좋고 병원을 찾아가기에는 네. 또 이제 그다음에 그 몇십 년 전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네. 교통 문제라든가 또 네. 병원도 많지도 않고.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그 찾아오는 사람이 환자 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계속 존치를 시키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 또 그게 지금 예, 큰 문제라 예.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예, 진료소 지소를 통폐합하는 계획을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집어넣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없애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 중앙에서부터 이게 좀 체계적으로 통폐합 시키는 것도 지금 중앙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4개 진료소 4개 중에 2개 정도는 예, 통폐합을 해서 정리를 할 거를 지금 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시의 재량권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진료소 지소를 임의로 좀 정리하는 게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 그렇죠? 부분도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네. 하시고 이제 그 극소수가 예. 거길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가서 고혈압 약 이런 거 좀 타갖고 오고 예. 그러는데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줄다 보니까 네. 또 그분들이 네. 이제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네. 그냥 안 누리려고 하시는 게 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했는데 이렇게 좀 설득을 시키시고 네. 교육을 시키시고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예, 예.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네, 예.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집으로 다 배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네. 파악을 해서 예, 예. 지금 이제 거기에 지소장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직원들이 이제 몇 명 거기서 상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보위 1명이랑 예, 기간제 1명, 또 정규직 1명 해서 보통 3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는 게 예. 있고 운영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가는 그 어떤 혜택보다도 그걸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네.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 서로 보건소끼리 이렇게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예. 협의를 하시죠. 많은 네네. 부분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네. 앞으로 차후 이렇게 몇 년, 예. 그리고 이렇게 몇 년 뒤에는 어디는 예. 없애겠다 이런 예.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예. 전차를 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보위가 작년에 10명에서 올해 2명 줄어서 8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공보위가 부족해서 지금 서탄하고 고덕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한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 인원도 줄고 지금 공중보건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3일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범적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필요 없다는 거를 좀 인식을 시키고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를 갖다가 새로 져가지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은 그거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예, 설치하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고덕면 보건지소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올해 4월부터 네. 공보위가 이제 2명 주는 바람에 예, 부족해서 이제 한 명씩 원래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한 명이 커버하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그 있습니다. 보건소는 언제 신축이 된 거죠? 고덕이요? 네. 고덕 보건지소 신축을 찾아요.
10년 넘었을 것 같습니다.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왜냐, 왜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지 않고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떤 그런 계획을 갖다가 세워놨으면은 이제 그런데 그렇게 뭐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고덕이 국제화지구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이주가 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용률이 거의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거 왜 예상을 못했냐 이거죠. 이 고덕 신도시가 뭐 배낭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거 벌써 그런 이제 그 뭐 고덕 신도시가 새로 생긴다라고 확산이 많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보고, 한 가지는 왜 거기 지소장이라고 그러죠? 네, 네. 지소장님들은 왜 인사이동이 안 되죠? 아, 거기는 공중보건위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금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한 얼추 10년씩 뭐 그렇게 그건 진료소 진료소예요, 하시는 그건. 건데요. 네. 그 이쪽 지역 4개 진료소는 문고하고 금각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새로 들어가셨고, 원산 같은 경우는 2년 되셨고, 동천 같은 경우는 한 3년 되셨고, 이쪽은 거의 그 교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 것은 좀 차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랑간하면 안 되고요. 네. 계속 이렇게 홍보를 조금 한 다음에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예,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평택하고 송탄하고 보면은 송탄이 물론 인구도 조금은 적지만 그 의원 수가 굉장히 적으네요. 평택보다 뭐 거의 반 이상이. 평택은 안중까지 포함해서. 아니 안중은 또 따로예요. 통계 나온 거 보면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뭐 별 불편이 없다면. 예, 크게 뭐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요. 올해 박병원이 지금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이 되고, 박병원이 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죠? 예. 평택이 126개소고, 안중이 41개소고, 송탄이 63개소더라고. 아, 예. 그런 거는 좀 우리 소장님께서 네. 큰 틀에서 좀 알고 계셔야 네, 될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택 보건사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이렇게 뭐 감사를 할 적에도 네. 똑같은 말을 또 리바이브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학생들 찾아가면서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심폐소생. 네, 이것을 일부만 하셨더라고. 4개 학교에 360명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심폐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행위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집중적으로. 그냥 어디 뭐 무슨 교육 조금, 뭐 조금 이런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핵퇴치면 결핵퇴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슨 건강교육 어디 몇 조금 이런 건 다 형식이고,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과시형밖에 안 돼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하신 그 4개소의 360명은 지금 향후 11월, 12월 중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한 거는 그 14쪽에 122회 총 3,287명을 지금 학교든 단체든 이렇게 해서 출장 나가서 그것도 많은 거 아니죠? 우리 네, 청소년인데 맞습니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이 아니 우리 평택 시민이 몇 명이고 예. 그러면은 청소년서부터 청년층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엄청난 숫자니까 그 몇천 명 한 게 3, 예. 4천 명 한 게 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올해 목표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4,400명 잡았는데요. 예. 사실은 전문 강사가 없었어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 올해 뭐 사업할 거 쭈뜩쭈뜩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거지. 정말 해야 될 사업 예.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뭐 강사를 많이 확보를 하든 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을 또 다시 네, 강사 자격증을 조서라도 하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야 우리 평택 시민은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예. 있다. 예, 쉽게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가 심어줘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뭐 그냥 그 연막 소독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그때 그 뭐 분기별로 해서 몇 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네. 보건소에서 할 일이 다 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비를 주고 교육을 해서 많은 인원을 못했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 보건소 직원들 4명이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시민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저도 9쪽에 보면 그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해서 학교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토피 천식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해서요. 그 경기도에 아토피 광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이제 아토피 전반적인 그 교육을 전문 강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가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아서 네.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를 정부나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주의보 발령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발령했을 경우에 그 행동 요령 네.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예, 뭐 예. 야외 체육 활동을 하지 말라든가 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런 학교에 가서 교육할 때 네. 그것도 좀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래서 뭐 봄철에 우리 지역은 아주 심하잖아요. 뭐 황사하고 예. 미세먼지 같이 날아오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에 대한 네. 부분도 이렇게 아토피 천식 교육할 때 좀 포함해서 예. 예.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